이번 단원은 평행선 단원입니다. 1단원에서 도형의 재료에 대한 설명을 했고 2단원에서 재료와 재료 간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평행선은 재료와 재료의 관계인데 직선 두 개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평행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각과 억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각입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각. 여기 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겼고 여기에도 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겼죠. 이렇게 두 개의 직선과 하나의 직선이 만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두 개의 직선과 하나의 직선이 만났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만났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A, B, C, D라는 각이 4개가 있고 여기 E, F, G, H라는 각이 있습니다. 총 8개죠. 이 8개의 각 중에 요 각 A와 요 각 E는 같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각 D와 각 H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각 A와 E, D와 H처럼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각을 서로 동의각이라고 합니다. 말뜻 그대로 같은 위치란 뜻이죠. 그리고 억각이라는 것은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까요? 각 B와 각 H는 서로 같은 위치가 아니라 서로 엇갈린 각입니다. 엇갈린다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 각 C와 각 E가 서로 엇갈린 각입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두 각, 예를 들어서 각 B와 각 H, 각 C와 각 E 이런 두 각을 서로 억각이라고 합니다. 쌤, 그러면 각 A와 각 G 또 각 D와 각 F는 억각이 아닌가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넓은 범위에서는 억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밖에 있는 것을 억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안에 있는 억각만을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에 있는 B와 H, C와 E만 억각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평행선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동의각과 억각을 알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설명을 했죠. 두 개를 알아야 평행선의 성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행선의 성질은 한 평면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 LM이 한 직선 N과 만날 때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직선이 있고 그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 N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하면 여기 L과 M이 평행하다면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동의각은 아시죠? 여기 A와 여기 B가 서로 동의각인데
두 직선이 평행하면 요 A와 요 B가 같다는 내용입니다. 2번부터 보실까요? 2번은 두 직선이 평행하면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직선 L과 직선 M이 서로 평행이라면 두 직선을 지나는 N과 생기는 요 억각 C와 D, 그리고 여기도 있겠죠? 여기와 여기도 억각일 텐데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공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인데 이것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 LM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LM은 서로 평행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두 직선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는 한 직선 N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지나가면 여기 4개의 교각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도 4개의 교각이 생깁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선 L과 직선 M이 서로 평행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직선 L과 M을 가로지르는 직선 N이 있었을 때 각 A와 각 B는 서로 동의각이라는 것은 이미 배웠죠. 그런데 이 각 A와 각 B를 재봤더니 똑같습니다. 이 동의각이 똑같다면 직선 L과 직선 M은 서로 평행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문장을 읽어보시면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두 직선 LM은 평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의 경우도 상황은 똑같은데요. 여기 직선 L과 직선 M이 서로 평행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두 직선을 지나가는 직선 N이 있는데 이 세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요 각 C와 각 D는 억각이죠. 이 억각이 서로 같다면 이 두 직선 L과 M은 평행이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그 두 직선은 평행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행선의 성질과 두 직선의 평행할 조건 내용을 설명하고 그냥 외우라고 했는데 4개의 용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리, 그 다음에 정리, 증명,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는데 정의는 그렇게 하기로 그냥 정한 겁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정한 거라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붙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definition,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리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는 있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너무 당연해서 그냥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리라고 하죠. 그리고 정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아는 내용이지만 설명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중에 배우실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정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는 있지만 따로 필요할 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명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아는 정의나 공리,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지금 위에서 설명한 평행선의 성질과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은 여기 공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평행선의 공리를 사용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유클리드 기하학 내용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리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평행선의 응용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평행선에 대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응용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행선과 꺾인 선 문제, 그리고 평행선과 종이접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행선과 꺾인 선의 해결 방법은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직선 L과 직선 M이 있고 그리고 꺾은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위에 1번의 내용대로 꺾인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긋습니다. 이것을 K라고 해보죠. 직선 L과 직선 K와 직선 M은 서로 평행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평행선과 그 평행선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건 우리가 배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개의 평행선과 그 평행선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운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분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는데 분리한 상태에서 요 직선의 동의각 두 개는 똑같다는 거죠. 평행선의 성질에 설명한 대로 이 두 개의 각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 선분으로 생기는 두 개의 각, 억각은 서로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간단한 형태가 1번, 2번에서 각 X하고 각 A 더하기 B와 크기가 똑같은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응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행선과 종이접기는 어떤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를 접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접었습니다. 위에 1번 내용은 요 접은 요 각 A와 요 각 B는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는 것이 옮겨진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이죠. A랑 B랑 똑같습니다. 2번의 성질은 두 개의 평행선과 그 평행선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 사이에서 생기는 요 억각은 같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 두 개 A와 C는 같다는 내용입니다. 책에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3번을 추가했는데요. 3번을 여기다 그려보면은 이거를 지워볼까요? 1번 내용에서 요 각과 요 각이 똑같다고 했죠.
그리고 요 각과 요 각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각과 요 각이 똑같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어떤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는 것은 2학년 때 배우는데 지금 이거를 하나 알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까지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종이접기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기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평행선과 꺾인 선 문제인데 꺾인 선이 여러 번 꺾이네요. 요 직선 L과 직선 M은 평행하다고 문제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 평행선이 있을 때 여기 꺾이는 점에 평행선을 긋기로 했죠. 이게 두 개니까 두 개를 그려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요 위에 두 개의 평행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평행선, 세 번째와 네 번째 평행선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다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40도랑 여기 억각 40도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려갈 틈이 없네요. 여기가 15도죠. 그러면은 억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15도가 됩니다. 이 큰 각이 35도이기 때문에 요 각은 2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각과 이 각은 같기 때문에 이것도 20도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위에 40도, 밑에 20도,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x는 60도가 됩니다. 해결 방법을 알게 되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접기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있었던 자리와 접은 종이의 각이 둘 다 x로 똑같죠. 그리고 이 평행선과 평행선을 지나는 선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도 x가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설명한 1번과 2번이 적용이 됐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3번 내용을 추가시키면은 요 두 개의 각이 같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이등변 삼각형을 찾지 못해도 문제가 풀리는데 이등변 삼각형을 찾았을 때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34도와 x도와 또 x도를 더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 x는 180-34는 146이 되고 x는 73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렇게 L과 M이 평행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평행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115도이면 여기도 115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개를 더하면 190도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115도가 아니기 때문에 L과 M은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P와 Q를 봤을 때 여기 75도, 여기 75도, 억각이 75도로 똑같죠? 그렇게 되면은 P와 Q는 서로 평행입니다. 이게 평행선의 성질이죠. 그렇게 되면은 요 115도와 요 x도 동의각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겠죠. 그래서 x는 115가 됩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니까 답이 금방 나오네요. 평행선은 중요할 것 같지 않지만 도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